금요일 문화계 소식입니다. 명절 연휴는 극장가의 대목으로 꼽히죠. 보통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대작들이 개봉이 되는데 올해는 중소 영화들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연계는 대작 흥행의 공식을 올해도 이어나가는 중인데요.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보통 명절에는 블록버스터급 영화 몇 편 이렇게 개봉이 되는데 네. 올해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 특수다, 대목이다 이런 예.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근데 예. 지난해 좀 아픈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령과 교섭이라는 작품이 예. 350여만 명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예. 66만 명, 172만 명 이렇게 해서 턱없이 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아예 설 명절 특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특정 시기에 상관없이 좋은 작품들은 흥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렇죠. 서울의 봄. 범죄도시가 잘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예. 명절 이외에 블록버스터들이 개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관객들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설 명절에 가족끼리 관람을 하셨지만 지금은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 집안에서 OTT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공연 관람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화됐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설 연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영화가 있다면 좀 추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좀 소강 상태에 있지만은 예. 좀 소소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일상적인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그데이즈라는 작품인데요. 도구는 이제 개를 뜻하죠. 그래서 예. 윤여정 씨와 유해진 씨가 나오는 작품인데 개를 중심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벌어지는 소소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0만 명을 동원하면은 흥행에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가장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만 명이요. 그다음에 이제 데드맨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김희애, 조진웅 주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제 빌려줬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놓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예. 180만 명을 동원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게 되고요. 예. 또 소풍이라는 작품은 남은희 김영옥 씨가 주연하게 되는데 70대 동창상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작비가 1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아마 좋은 성적을 보이게 되면 이 설 명절에 나오는 영화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고 소소한 그런 영화들이 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 명절에 어떤 영화가 흥행할지 좀 그래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보시러 가면 좋겠네요. 자, 네. 그런데 흥행 배우, 그러니까 특정 배우의 흥행 공식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동석 배우 주연의 영화 황야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마동석 하면 액션, 이게 네. 적용이 된 거죠? 이번에 통한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특정 배우도 그렇지만 특정 캐릭터가 지금 호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범죄도시에서 마석도 형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원펀치 주먹을 날리면서 나쁜 녀석들을 혼내주게 되는데 그래서 좀 뭔가 의지하고 싶은 보호해줄 것 같은 동네 아저씨 혹은 형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예. 이번에는 이제 원펀치만이 아니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나 또 청소년들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시원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미래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언제나 우울하고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유머와 재치를 통해 가지고 재미를 불러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아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공연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월에 막을 올리는 뮤지컬 헤드윅, 1차 티켓부터 전석 매진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큰 대형 작품들이 무대에 오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영화계하고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공연계 같은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대형 명작들, 고전작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도 있고 헤드윅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돈키호테를 다뤘던 작품도 이제 돌아오고 그다음에 알라딘은 또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흥행작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도 그 작품이 초연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라이센스 공연과 창작 뮤지컬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모두 다 대작 중심이에요. 예.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먼저 명작들을 먼저 봅니다. 대형작들을 먼저 보게 흥행에 되죠. 성공할 수 있는. 네, 예. 그 가족 단위로 많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니 창작 뮤지컬이나 새로 시도하는 작품들을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이 좀 변화의 추이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예. 이번에 같은 경우 창작 뮤지컬이 많이 또 선을 보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 좀 기대해 봅니다. 올해 이제 줄줄이 개봉하는 어떤 무대들이 되게 많은데 다 대작들이고요. 지난해도 이런 대작들이 흥행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라이센스 공연,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작을 사온 작품들, 그래서 해외 배우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작 뮤지컬 같은 경우도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10편 중에 3편밖에 안 되고 나머지 7편은 7편은 해외 대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페라의 유령이라든지 데스노트 그리고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많이 초점이 맞췄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영화 시장하고 공연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오히려 공연 시장이 82억 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중음악과 뮤지컬 등을 비교했을 때 뮤지컬 시장이 지금 36%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뮤지컬 시장 같은 경우는 4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영화와 비교했을 때 뭐 사람들이 많이 홍을 보여 있는 것은 극장 공연장에 가면은 예. 정말 그 사람의 육성으로 그리고 시각적이고 어떤 사운드가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비대면 상황에서 좀 정해진 콘텐츠만 보다 보니까 예. 직접 대면 콘텐츠의 경험 때문에 이걸 이제 체험 경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뮤지컬 부분이 아니고 대중음악 콘서트도 많이 가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접 대면하는 콘텐츠 혹은 작품에 많은 분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티켓 인플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티켓 값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식만 해도 베를린 필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대 중후반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뮤지컬은 한 15만 원대를 평균 단가로 보게 되는데 예. 지금은 18만 원, 9만 원까지 이제 20만 원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또 너무 높다. 이런 이제 비유가 있죠. 그렇지만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감하게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공연 소비, 문화 소비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뭐 청소년들이나 가족들끼리 볼 수 있는 좀 저렴한 작품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위해서는 사실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과제도 있겠습니다. 가격도 좀 착하고 내용도 좀 괜찮게 잘 만들어진 그런 공연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작 뮤지컬을 많이 발굴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예. 시군구에 많은 그 문예관이나 시설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 신예 작가들이라든지 연출가들이 좋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예. 국가 지원이나 시군구 지자체의 협조도 무엇보다 필요한 2024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